겉으로는 갈등이 확산되는 신호인데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본이 갈등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했다. 과거에는 중국 네네. 혼자 야단을 치고 네. 일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지금 대만 해협이라는 해협은 한 150km 되기 때문에 그게 국제법적으로 공해입니다. 영해를 다 하더라도 영해가 22km씩이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22km 빼더라도 100km가 공해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배들은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14시간 동안 항행을 했더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이렇게 보면 일본이 섬이 4개 아닙니까? 중국은 대한해협을 일본 쪽으로 갑니다. 그 대마도하고 일본 사이로 중국 배가 가서 동해바다를 가로질러서 북해도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그 소야 해협이라고 아주 작은 해협인데 거기로 중국 배가 가로지릅니다. 가로질러도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일본은 그 가로지를 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참 일본 잘 참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긴 전쟁을 못하는 나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겠지라고 볼 정도로 일본은 중국이 뭐라고 그럴 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되니까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나라가 오히려 지금 요번에 간 것은 필리핀에서 미국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할 때 꼭 대만 안쪽 바다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글로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도 나는 너희 편이야. 너가 지금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란 문제가 끝나면 중국이겠지. 나는 너한테 적극 협조해 하는 그런 제스처도 보인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서 이제 분노를 못 참고 이제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규모가 옛날보다 더 커진 건 없습니다. 뭐 중국 뭐 실탄 사격 훈련다고 훈련 다 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 섬 2개 있는 사이 막 지나다니는 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도 거꾸로 중국한테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서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정말 그 개헌을 통해서 전쟁하려는 국가로 이제 바뀌는 그런 뭐 하나의 흐름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예, 필연적으로 글로 갑니다.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벌써 그 꽤 오래 전에 일본이 2020년대가 되면은 일본은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냥 이게 국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본 정도 규모의 나라가 전쟁을 못 한다는 거는 국가로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 국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보통 국가라고 그럽니다. 보통 국가라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은 회사와 달리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회사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못하니까 비보통 국가, 비정상 국가인데 결국은 2020년대에 국가의 행로를 바꿀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2026년 뭐 이제 일본 수상 바뀐 다음에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참 큰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신원 미상의 해커 계정이 중국의 국영 슈퍼컴퓨터를 해킹을 해가지고요. 무려 10페타바이트가 넘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10페타바이트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를 다 다운로드 받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200 몇만 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해당 컴퓨터에는 중국의 인공지능, 항공, 우주, 군사 기술이 모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입은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지금 이거가 중국이 자기가 당했다고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가요. 중국이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못한데 이걸 해킹했다는 녀석들이 60일 동안 천천히 했고 그리고 해킹한 자료를 돈 받고 팔겠다. 비트코인하고 바꿔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못하고 혹시 미국이 한 것 아니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은 중국의 국영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노출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 해커한테 다 털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무기 엉터리로 만든다고 그래갖고 지금 국제 이 방산 시장에서 막 퇴출당하고 이런 판국인데 네. 이 컴퓨터를 해킹당하고 이 뭐 도면 다 해킹당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이라면은 중국은 뭐 치명타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해킹 그러면 중국이 하는 일로 치는 거잖아요. 중국이 해킹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건데 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서로 같이 해킹을 합니다.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매일 서로 해킹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1000번 하면은 미국이 100번, 200번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 훔쳐오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데 이거는 뭐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진짜라 치면은 중국은 뭐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볼 거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양안 전쟁은 꿈도 못 꾸겠네요. 당분간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 이번에 그 이란 전쟁하면서 그 마두로 사건 하면서 지금 중국의 스텔스기 같은 거가 전부 스텔스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놀라운 거가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집도 중국제 레이더로 막고 있었고 그리고 저 마두로의 집도 중국제 레이더가 막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팔 때는 뭐라고 그러면서 팔았냐면은 이 레이더로 미국의 스텔스기가 250km 안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서 다 팔았는데 뭐 스텔스기는 그냥 헬리콥터도 못 막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실험했을 때 잡았다는 거예요. 뭘 잡았냐? 중국의 스텔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텔스가 가짜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중국의 스텔스는 잡혔으니까 미국 건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 중국 스텔스 J-20라는 것을 설계한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죽었다는 말까지 있어요 지금. 숙청당했다 뭐 이렇게. 그렇지. 숙청당하거나 뭐 그러니까 레이더가 말을 안 들었는데 그 레이더를 실험한 중국 소위 말해서 중국의 스텔스라는 비행기 그거를 설계한 사람을 잡아갈 정도니까 지금 중국이 과학자들이고 뭐고 야단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지만은 중국이 로켓에다가 로켓 연료 대신에 물을 집어넣었다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급 장군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로켓 부대가 더 고급지가 과학 부대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다 로켓 엔진을 썼으면 나갈 것 같으냐 그 로켓가. 뭐 어차피 다 불량품인데 네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그 해킹당한 사건도 그렇고 중국의 과학이 상당히 그 이제 좀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중국에 덤비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왜 대만이라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쓸데없이 일본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지적인 충돌이 소규모로 있을지는 모르겠다. 예. 그렇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 중국이 화를 낼 거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도 4월 17일 날 한 겁니다. 4월 17일은 뭐냐? 정확히 그게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90년대에 청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중국이 일본한테 형편없이 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합니다. 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부패해 있어서 엄청나게 큰 전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철 선박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포를 쐈는데 대포 알이 모래가 나가고 이제 이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상대가 안 되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맺게 됩니다. 일본한테 가서 말하자면 무릎을 꿇은 거죠. 그 오만한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저 외라고 그 외였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 네. 외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만을 넘겨주잖아요. 그때 대만이 일본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라기보다 일본의 영토가 됐던 겁니다. 대만이. 네.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면서 승전국이었던 중화민국에게 미국이 그 대만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승전국이고 중화민국 장개석이 이끌었던 중화민국도 승전국이었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이제 돌려줬던 겁니다. 그게 대만인 거예요. 그 치욕을 당했던 날짜가 4월 17일입니다. 하필이면 그 날에 대만 해협을 일본 자위대의 해군 함정이 통과를 한 거예요. 이건 뻔히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완전히 도발을 한 거네. 네, 도발을 한 거죠. 화를 정말 불같은 화를 낼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했을까? 다카이치 총리는 왜 그랬을까? 저는 국내용일 거라고 봐요. 국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수록 일본 국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일본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무기도 수출하는 나라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중국한테 뭐 잃을 게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나 보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는 잃을 게 없어요. 예, 뭐 중국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잃을 게 없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수록 트럼프는 다카이치를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입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도박인 거죠, 이게. 네. 또 신원 미상의 해커 계정이 중국의 국영 슈퍼컴퓨터를 해킹해서 10페타바이트가 넘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해당 컴퓨터에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 뭐 항공, 우주, 군사 기술 모든 게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고 이게 실제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뭐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네. 이제 구입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놀라웠어요. 와, 놀라운 게 해커가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 군사 강국의 그 군사와 관련된 컴퓨터를 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놀라웠고 저도 놀랐어요, 진짜. 예, 거기에서 뽑아낸 그 데이터의 성격을 봐도 놀라웠고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저렇게 허술한 나라. 그러니까 원래 VPN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란의 인터넷망은 다 해킹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중국 거는 안 된다 이랬었는데 웬걸 중국이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야, 중국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기는 한데 정말 허술하다 저게. 그래서 이 컴퓨터망도 그렇고 전 그 방공망 뚫리는 것도 보면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야, 정말 형편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뚫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뚫은 데가 보니까 저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CNN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그 해커 조직의 이름이 플레임 차이나예요. 플레임 차이나라고 하는 게 불꽃 중국이잖아요. 불꽃 차이나인데 이게 정확히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죠? 예. 네네.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근데 한편으로는 불꽃 중국이면서 또 한편으로 플레임이라고 하는 걸 동사로 하면 불살라버리다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반중 무슨 조직인가? 반중 해커 조직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정확히 그들의 신원은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겠죠, 아마도.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페타라고 하는 페타바이트 10페타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해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페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예, 그거는 1000테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1000테라가 1페타인데 네. 이게 10페타만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테라라고 하는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는 얼마큼이냐? 최고급 가장 고성능 노트북을 가득 채우면 데이터로 그게 1테라 정도 된대요. 요즘에 가장 좋은 노트북들. 네네. 그런 노트북 가득 채운 데이터 10,000대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걸 꺼냈대요. 근데 정확히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페타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중국의 최신 무기들에 관련된 설계도라든가 그것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성능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데이터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제 더욱더 놀라운 거는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게임. 워게임 한 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워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또 미국의 항공모함 또 미국의 스텔스기 뭐 이런 것들이 전투가 붙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이 다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중국은 다 죽었어요 이제. 완전히 그 속 정말 비밀스러운 데이터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 밝혀진 거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국은 땅을 치고 지금 원통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전쟁 못합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거의 대만 뭐 침공 시나리오 이런 게 한 20-30년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들이 무슨 조작을 해놓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은 전쟁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또 이 중국 내에서 이 군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기술 이런 쪽에서 엄청난 또 숙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계속 지금 숙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숙청 당한 사람들이 무기 관련자들도 다 숙청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 막 이런 사람도 다 숙청됐다고 무기 과학자들, 방산업체 그 대표들, 군인만 그런 게 아니고 무기를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민간인들도 다 숙청된 상태고요. 더 이상 뭘 숙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